오늘 주제로 다니려고 했던 게 대한민국이 사실상 인질로 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질로 잡혔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인질로 잡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인질로 잡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이른바 이재명 변호인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산하에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 비서관, 그다음에 뭐 국정원에도 국정원 넘버 2라고 하는 기조실장도 들어가고 또 최근에 법제청장, 법제처장 또 이재명의 변호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변호인들이 많이 들어갔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변호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재명 정권 사범의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은죄가 많은데 대통령이란 이유로 중간에 재판이 중단돼서 사실 저는 요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도 그렇겠죠. 어떻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지은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모든 국민들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하튼 납득은 안 되지만 바람이 불기 전에 재판부가 누웠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이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재명의 변호인이 곳곳에 지금 암투 뭐랄까요? 곳곳에 암약 그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십시오. 변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북송금이든 아니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등 그 다음에 또 성남FC 등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의 치부, 이재명 대통령의 치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은 변호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그런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비도 주겠지만 제가 볼 때 변호사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산이 크게 줄지도 않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사실상 직을 가지고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거 아니냐, 바터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변호사비 대납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힘의 역학관계,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가장 뭐랄까요? 그 리스키한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왜 굳이 요소에 집어넣냐?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공직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나중에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이재명 입장에서는 결국 공범이거나 인질범이거나 그래서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주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는 꼴이라는 안철수 의원의 이 관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바라볼 만하다. 결국 뭐냐? 인질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질범의 입에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인질범이 누구냐? 인질범이라는 사람은 변호인이고 인질이 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구도를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줘서 뭔가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함구하게끔 그렇게 하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에게 요직을 투하하고 결국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주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나온 사람은 법제처장, 국정원 넘버 2 기조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왕수석이라 불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찰, 감사원, 뭐 국세청,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정기관, 경찰까지, 공수처까지 그런 사정기관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인사 검증을 다 하는, 그야말로 모든 정보가 대통령실의 인사수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 민정수석이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른바 자기의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을 꽂아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전부터 지난해 공천에 자신을 변호했던 사람 4명을 공천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 공천을 줘서 어떻게 됐죠? 다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을 준 다음에 배지를 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친형 강제 입원, 해경궁 김씨 사건 등 이재명이 뭔가 범죄 의혹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는 거죠. 공직이라는 큰 먹잇감을 입에 팍 들어주고 입에 퍽 해서 말을 못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관점이 제가 볼 때는 나름 현실을 굉장히 적확하게 보고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때로는 누구보다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중요한 공직상의 이유로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기에 이들의 입에 대통령의 임기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섭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참 무서운데, 여러분 지금 댓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PC상의 댓글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휴대전화상의 댓글은 잘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제가 잘못됐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하튼 지금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트도 한번 좀 눌러주시겠어요? 하트가 희한하네요. PC상에서는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휴대전화로 찍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찢은 인사도 지 맘대로 그런 사람이죠. 맞습니다. 변호인들이 핵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수 틀리면 불겠다 그러겠죠. 그래서 수 틀리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의 이 말이 저는 허투루 들을 수는 없다. 그래서 서로의 거래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변호사들한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질이 된 것이다. 근데 뭐 사실 공생 아닌가요? 공범? 근데 이번이 끝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지방선거 공천 등 대통령이 이 자리를 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상 보훈 은사를 할 거다. 딴 생각 품지 못하게끔 입에 먹잇감을 계속 끊임없이 넣어줄 거다. 새가 아기 새들한테 끊임없이 먹이를 주는 것처럼 그럴 거다. 그래서 그 자리 곳곳에 이른바 변호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갈 것이다. 목줄 걸린 대통령의 공직과 진실의 부당거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변기남, 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호사, 변호인, 이재명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고 자리를 주고 달래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일부는 잘 언제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한동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모를 수는 없습니다. 틈이 벌어지면 언제든 그 틈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급급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권력이 막강해 보이니까 이 사람들도 자리를 바터해서 부당 거래를 통해서 뭔가 윈윈이다.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통해서 함구할 수 있지만 수 틀리면 불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병기남 인사, 변호인, 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도, 그리고 남이 성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기남 인사가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돈과 사람을 챙기는 핵심 업무는 또 대통령실에서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성남 라인, 경기도 성남 라인, 특히 김남중 제1부속실장,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이 사람들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신라 시대로 치면 다른 신부는 범접 못할 성골이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대로 치면 가신그룹이다. 가신급이다. 이 사람들이 청와대 지금 1기 행정관들을 선발해서 배치한 실무자들도 사실상 이 사람들입니다. 권력은 직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대통령과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비례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의심이 많은 이재명에게는 옛날부터 성남 시절부터 그리고 경기도 시절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가장 믿을 사람이고 그렇게 권력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을 편하게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했던 정진상이냐 김인섭이냐 김용이냐 이런 사람들 측근그룹이 언제부터 있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참 그런 게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 되면 내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인섭 씨는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선대 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현동 최혜종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징역형에 추징금만 한 70억 원 받았습니다. 백현동에 1단계에서 4단계까지 4단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인가요? 거기까지 4단계 상승했는데 그때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김용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경선 자금에서 했고 정진상도 뇌물 관련해서 했고 그러니까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돈 문제로 결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끝에 그 수혜자는 명확하게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딱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홀드가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변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챙겨줘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정진상, 김용, 김인석, 기타 등등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변호인을 맡았던 그 사건에 그 사람들까지 딱 해가지고 지금 신났죠.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 요소요소에 이렇게 노골적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본인들의 신복, 내 변호를 맡은 사람들한테 공적인 자료를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세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거든요. 교도소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총리까지 줘야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꽉 제가 볼 때 한 2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2명. 김용 아니다. 3명이다. 김용, 김만배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재명이 머릿속에 굉장히 고민덩어리 이 사람이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뭘까요? 쌍방울 누굽니까?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가장 골칫거리예요. 그 이화영이 근데 아주 공개적으로 어떻습니까? 8.15 때, 아니 7월 17일 재연전 때 자기 사면돼야 된다고 황당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이화영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사면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나 그런 애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조국 사면시켜달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별로 관심 없는 척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관심이 없어요. 조국이 돌아오기를 원하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무대 위에 원탑이 되어야 되거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국은 제가 볼 때 사면을 8월 달에 시켜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가 볼 때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장 골칫거리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누구냐? 불법 대금 송금의 이화영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변호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요직에 줄 수 있는데 이화영은 사실상 자기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화영을 사면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화영이 함부로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골로 가요. 학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이른바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입니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말은 거창하죠? 그럼 본질은 이겁니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을 악마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에 대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받았던 것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는데 가장 크게 문제를 확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대북 송금, 불법 대금 송금, 대북 송금, 쌍방울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그런 식으로 악마화하고 여러 가지를 뒤엎으려고 하는데 왜 대북 송금일까? 그거는 이화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화영이 어땠냐? 이화영이 사실상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화영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대북 송금한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식업한 거죠. 야,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화영의 부인이 법정에서 야, 정신 차려! 이런 거예요. 법정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부부싸움이 났는데 더 웃긴 거 이화영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변호인들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화영이 나 검찰에 회유당해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내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얘기했다 하면서 검찰에 회유됐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연어회, 소주회 뭐 그런 얘기 회유당했다고 술자리 회역, 술 파티 뭐 민주당과 얘네들은 이런 페임 회유당했고 검찰에 회유당했는데 그때 술 파티래.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 이게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깨지는 겁니다. 처음에 술 먹었던 장소, 시간, 그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탄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거기에 있었는지 검찰을 조사를 받았는지 그게 이른바 아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수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뱉어냈던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술을 마셨는지 처음에는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졌다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열었는데 술 냄새가 나가지고 안 마셨다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술을 언제 어디서 먹었는지도 헷갈리는데
더 웃긴 건 실제로 내가 음주 여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건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1심, 2심, 3심 이화영 관련해서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재명 되니까 생사 여탈권 이화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 아주 당당하게 사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 몇몇이 이화영을 찾아갔을 때 이화영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누군가 대속으로 당신들 배지 달고 있다.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 송금했다고 보고했다는 말을 뒤엎어서 당신들 배지 달고 있는 거야. 내가 진실대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다 말했다면 총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만큼 반협박, 반 SOS를 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화영 입장에서는 야, 대통령 됐으면 나 빨리 사면시켜줘.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재명도 이화영을 사면시키는 순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야, 이화영 참아. 너를 위해서 검찰 조작기소 대형 TF까지 만들었어. 우리 배지들 동원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제발 말하지 마.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디서 목소리가 터져서 사면 얘기를 또 외칠 줄 모르고 이 더위에 기다리다 지쳐서 에이 안 되겠다. 뭐 자기는 뭐 대통령 되고 뭐 저렇게 자기 세상인 척 하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썩어야 돼? 그러면서 진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화영 씨, 진실을 말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김만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도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까지 함구하고 있어가지고 이재명을 살렸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량세태라고 했습니다. 힘이 있을 때와 힘이 없을 때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신나고 정점에 있겠죠. 죄짓고도 사면 귀신들 뭐 하시는지 저것들 안 잡아가고 제발 잡아가 주세요. 강경혜 씨. 강경혜님, 아주 댓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좋은 얘기도 많이 있네요. 여기, 르라보씨, 야옹이님, 황규환님, 백광욱님, 수님, 강경혜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님, 소초사랑님, 너무 이렇게 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아이템으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른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변호인들이 여기도 저기도 대한민국 곳곳에 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이 변호인들한테 인질 잡힌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 관점이 오늘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했고 변호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재명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핵심 당사자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교도소에 있거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거나 아니면 2심에서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김용, 정진상, 이화영 그리고 또 김만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된다. 뭔가 얘기하려면 입에 뭐라도 쑤셔 넣어줘야 된다. 먹을 거라도. 공직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주는데 이화영 같은 사람, 김만배, 정진상, 김용 같은 사람들은 지금 못 주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떤 걸 해줄까요? 우회적으로 뭔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인질로 잡혔다. 누구한테? 변호인들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변호인과 또 성남과 경기도 출신, 그래서 변기남, 이런 세 가지 그룹, 세 개 그룹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나 이화영 같이 깜빵에 있는, 학교에 있는 김만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골칫거리다. 이 사람들이 또 언제 어디서 진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웃고 있지만 실상은 좌불 안석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옥봉님, 이화영 제발 자수하여 광명 찾자. 왜 이재명을 위해 희생하냐? 그렇습니다.